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자동차 담당하고 있는 조희승입니다. 이번 2분기 프리뷰 자료 작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현대기아 모비스의 시가총액 추이를 보면은 연초부터 지금 100조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 100조 원의 시대를 기록했었던 거는 이제 차화정의 시기 2012년대였었는데요. 당시에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들을 보시면은 뒤쪽에 막대 그래프는 현대차 그룹의 출고 대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400만 대 정도의 외형에서 800만 대까지 확장을 하면서 이제 현기모의 시가총액이 120조가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주황색으로 테두리를 쳐둔 2015년부터 2019년을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연간 자동차 시장 자체가 8천만 대로 정체가 되어 있기도 했고요. 미국과 중국 주력 시장 속에서 현대차 그룹이 부진했던 점들이 겹쳤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800만 대까지의 외형 성장을 위해서 해외 공장을 본격적으로 건설을 해오기 시작을 했는데, 부진한 수요로 인해서 700만 대 규모로 외형이 축소되었다는 점은 매출이뿐만 아니라 고정비에까지 부담이 오는 그런 시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당시에 친환경차 1세대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연구개발이 되었었던 것들이 상각이 되기 시작하는 해였었고, 여기에 신형 엔진에 대한 개발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 부담까지 더해졌던 그런 5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3년에 750만 대까지 외형 회복을 보고 있고요. 특히 부진한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고마진해 미국과 인도에서 상쇄하고자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가격의 상승까지 더해졌다는 것은 이익의 레벨 자체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시기가 다시 한번 돌아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와 단기 순이익 그래프인데요. 일단 올해 연간 순이익 예상치를 보시면은 저는 현대차를 10조, 그 다음에 기아를 8조 정도 보고 있는데, 사실은 과거의 전성기 시절보다도 한층 더 높아진 이익의 레벨이기 때문에 당시에 고점이었던 현대 기아 모비스의 시가총액 합산이 120조였던 것을 한 번 더 타겟팅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도 회복세 계속 이어집니다. 생산 정상화되고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방어하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가동률 개선으로 인한 고정비 절감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까지도 견조한 이익 자체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PE가 여전히 5배에서 4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년 전에 비해서 확연히 외형이 성장을 했고요. 특히 견조한 수요라든지 높아진 펀더멘털, 아니면 전기차 사업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의 세부화,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전혀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서 디레이팅 요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TP를 상향을 해서 28만 원과 13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모비스를 합산을 했을 때 140조의 시대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분기 실적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제목을 제가 약속의 2분기라고 자료를 작성을 했었는데, 완성차는 계절적 성수기인 해이기 때문에 호실적이 약속이 되어 있었던 해였고요. 부품사들도 1분기 저점을 시작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고 약속을 했던 2분기입니다. 일단 완성차 쪽 보시면은 일단 상반기까지도 호실적의 요인 무난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판매 대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랑 기아 각각 105만 대와 80만 대, 이제 역대 최대 수치로 판매를 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부터 인센티브가 상승 전환이 되었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하락한다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상승 전환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환율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은 마진에 더 개선이 가능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 SUV 중심으로 믹스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센티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기차량 인센티브를 5,500불에서 7,500불 사이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6,500불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외를 했을 때 내연기관 차량 인센티브는 그래도 1,200불과 800불대로 굉장히
굉장히 아직까지는 완만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우려했던 것처럼 인센티브가 급격하게 가격에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에도 가동률 개선으로 인한 고정비 절감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4조, 그다음에 기아는 3.1조 정도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계속 완성차의 부품사의 외형 성장의 수혜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주가가 눌려 있었던 이유 자체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외형 성장은 지속이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후로 낮아진 수익성들을 회복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2분기부터는 수익성 개선이 제대로 시작이 됩니다. 결국 물량 증가로 인한 가동률 개선과 고정비 절감은 당연히 뒤따라오겠지만 1분기에도 계속 기대했었던 원자재 가격 안정화라든지 낮아진 운임비 이런 것들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결정적인 부분은 2, 3티어 부품사들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성차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이 이번 2분기부터 제대로 가시화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2분기부터 부품사들의 수익성은 개선이 시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관건은 결국 코로나 이전의 수익성 회복 이상으로의 개선 가능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동화 관련해서 완성차들보다 먼저 카펙스랑 연구개발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 부담으로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꾀하고 있는 HL만도 아니면 부품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성 부담이 덜한 현대오토에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2분기 프리뷰 자료 영상을 마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